네,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고 전태일재단과 문화예술기획 소리끼리 제작하는 2020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잡아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제작 진행하는 윤미진입니다. 카페에 뮤즈가 다녀갔고 어느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지. 누가 연주를 했길래 뭘 연주를 했길래 아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어. 어느 순간 모두의 마음속으로 모든 이들 나름의 연주 속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늘한 바람소리 같은 다정한 위로 같은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혼자 오롯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에 속해 있고 어떤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눈으로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담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 교수이시고 성면으로 인한 산재를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백도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함께 만들고 계시는 전태일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 부위원장이시고 건대병원 통합노조 위원장이신 유주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고 만나는 좋은 배우 박원상님을 모십니다. 좀 의학계가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약자들의 권리를 네. 정을하기 위해서 네, 하는 네. 것이어서 네, 어울리지는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내지는 정말 그냥 집단 행동, 뭐 어떤 이해관계의 집단 행동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여서 다양한 행사, 뭐 아카이빙, 뭐 또 만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위축된 면이 있으시죠? 그 50주년이 되는 해 전태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라볼 것이며 다시 전태일을 불러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 이 시대의 전태일은 또 누구인지, 네, 또 전태일과 그렇게 사랑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 당시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다라는 이름의 네, 그 여공들은 지금은 없는지, 네.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그 어려운 노동자들은 누구인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면서 전태일의 그런 시각과 입장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서 전태일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예술 활동도 하고 있고, 학술 토론회 또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가 끝날 거 믿는다. 코로나하고 메르스 때하고 병원에서 위원장님, 네. 네. 의료 현장에 차이점이 있다면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별 진료소 이런 네. 것들이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정부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감염병 관련된 지침과 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강제적으로 인력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나.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민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감염 전담병원 내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다 네, 네, 보니까 네. 쏠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어떤 한계에 달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대구 신천지 발 확산 때 교수님께서 대구에 직접 가셨잖아요. 네. 메르스 때보다는 훨씬 이제 잘 됐다고 했는데,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 그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계명대 병원이 어쩌다 저쩌다 해서 새 병원을 지었어요. 마침 그때. 네. 예, 그래서는 그 옛날 병원이 남아요. 네. 근데 지금 비었어요. 네. 그래갖고서 거기를 예. 그럼 이거 쓰자라고 네. 해서 채울 수가 있어서 좀 아. 해줬던 거였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공공병원의 베드가 모자르죠. 내지는 그게 지금 그 저거 하려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죠. 네. 네. 그래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겪어서 이렇게 대구를 넘겼던 것 같아요. 네. 네. 의료에 대한 행위 자체를 수가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영역들이 민간 병원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결국 돈에 대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거나 연차가 좀 작은 낮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인건비 비중이 적을 것이고 그게 모든 병원이 95%가 사립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간호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주의료원 10년의 싸움이 얘기해주는 시사점이랄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잠깐 짚어보고 갔으면 하는데요. 나이 많은 환자분들이 요양병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중풍이나 아니면 치매나 뭐 이제 이런 질병에 해당하는 약들을 네. 저걸 쓰는데 손들이 그러니까 그 약국에서 그걸 해줄 수가 약을 이렇게 저걸 못하기 때문에 네. 병동의 약을 보면은 간호사들이 그걸 빠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네. 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그 2000년도 초반이었었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네. 결혼하면서 애를 낳게 되고 하는 것들이 맨 비슷한 처음에는 시기에. 결혼을 안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한꺼번에 쫙 몰리는데 네. 난 그 한 3분의 1 정도가 유산을 했고 그다음에 난 아이의 반 정도가 기형이 있었던 거예요. 심장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네. 그런 저가 돼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한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뭐 그것까지는 뭐 인정해주겠다 네. 했는데 그럼 그 유산과 기형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산했고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데 그게 기형이었고 했는데 기형은 이 아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네. 내지는 산재 보상의 대상자들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던 거예요. 네. 네. 그 후로 어떻게 보면은 문제 제기했던 분들과 그다음에 그 노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네 분의 네 아이의 기형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도와서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되게 큰 힘이 되주셨네요. 큰 힘이 있죠.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태아의 산모로 인한 태아의 그 피해까지 그러니까 보상이 되게끔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 생산자이자 소비자니까 소비자 안전 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는 지금 뭐 공론화가 많이 됐고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 라돈 침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자력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높은 그러니까 원폭이나 뭐 이런 식의 저거 해서 문제되는 방사선은 문제지만 그 생활에서 하는 내지는 잘 조정되고 있는 방사선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원자력 산업의 어떤 입장입니다. 네. 그 대표하는 개념이 저설량 방사선이라고 하는 네. 방사능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연간 100mSv와 누적 설량 100mSv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연간 100mSv를 10년간 저거 하면은 1000mSv가 됩니다. 계속 쌓이는 겁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1000mSv 내지는 일생 동안 하게 되면은 7000mSv. 네. 내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원폭 하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인 양이에요. 피해자들이 있죠. 어떤 뭐 예. 신체 반응, 뭐 암이 걸린다든가. 폐암 걸리신 분도 있고 백혈병 걸린 분도 있고 네, 네. 유방암 걸린 분도 있고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심각하고 손해가 굉장히 막중한 거는 저걸 해줘야 되고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미약하거나 내지는 잘 모르겠거나 한 거는 구제라도 해주는 게 네. 마땅하고 그 중간에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느 일정하게 저거 해서 네.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배상과 보상과 구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식의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가 들려주었던 가로수길 얘기를 했지. 같이 가보기 전에 헤어진 사람. 사실 그곳은 나의 고향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그곳에.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는 오래전 그 도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영화 제목인데요. 그 유승용 배우가 유승용 출연했었고. 배우하고 그 아역이 굉장히 예. 예뻤었죠. 네. 갈소원이라는 소원이. 친구인데 예. 네네. 그 친구가 지금은 아주 이쁜 소녀가 돼서 제주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역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네. 이야기 속에 그 역할을 담당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버텨내기에는 지금은 많이 뭐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밤새는 일이 다반사고 넘어가기 어려운 고개가 사춘기거든요. 아역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의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어울려 있다 보니까 사춘기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도 힘든데 그 아역을 거친 친구들은 몇 곱절 힘든 걸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출신 네. 들도 많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괴로워하고 또 소속사에 거의 노예처럼 한 거의 10년 가까이 매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러게요. 나중에는 관리를 안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방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거는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 결국에는 문제겠구나라는 인권에 생각이 대한 들더라고요. 이야기가 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도 참 소중한 게 얼마만큼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어울린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 각양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패션 어시들도 있고 또 라이더 유니온도 생겼고 또 그 외에도 그 배달 관련해서 또는 가정 뭐 정수기 관련한 관리 업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가 좀 모호한 고용 관계가 모호한 그런 그 스스로 자영업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매여서 일정한 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그 애매한 게 참 많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특수고용직이라고 이제 애매한 이름을 붙여 있는데 네.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취급을 받으면 이제 그 노동조합 신고 필증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자이면서 또 지시를 받고 또 일정한 급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고
또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는 퍽 많죠. 네. 네, 지금 아까 뭐 예를 드신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을 조합 내에서 조금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조합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이제 느끼곤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한 활동 뭐 여러 가지는 부담스러워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산재 내지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임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노조의 힘을 비르고 노조의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대선배님이시고 이 사장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저랑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노동운동을 끌어가는 것이 뒤돌아보니 이렇다 정도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빛납니다, 사실은. 예,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또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야라는 그런 또 생각을 뭐 스스로 금방지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그 모든 걸 이제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고 또 우리 사회가 전체가 또 잘 살게 하는 그 노동자의 근본 정신 또 노동조합의 근본 취지 여기에 충실하면 잘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뭐 후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대 어려운 시대 같이 살아가는 일종의 그 노동 운동가로서 든든한 후배로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병을 낫게 하는 내지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부터 자기의 병을 낫게 하고 내지는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노조가 우리 조직은 이 병원은 건강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경영자가 되는 것을 노조는 원한다. 내지 노조가 이걸 하겠다. 이게 아마 우선은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어느 빛발 서린 리어 가꾼의 황상구준 욕설도 어느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도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30년 뒤에 우리 지구과학,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만 좀 짐작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에 대한 어떤 관리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것, 어떤 원하는 건데 그거 원하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 가치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또 내지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뭐 규제도 나라마다 좀 의견이 다르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범세계적으로 같이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훈 작가님의 기고했던 어떤 기고의 글들을 나레이션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뭐 빛나는 말이 모자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인 것이 아니다. 말은 늘 넘치고 넘친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뭐 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 뭐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라고 외면하거나 방관해서도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직업 배우인 저는 좋은 이야기를 세상에 한 편이라도 더 전해 드리려고 무진 애를 써 보겠습니다. 네.
9월 15일 공연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회차는 9월 22일인데 그때는 낮에 오후 3시에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건설 분야와 플랫폼 이야기를 할 건데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이 나올 거고요. 건설 분야의 임홍순 경기지역 본부장, 한국노총의 경기지역 본부장님이 출연을 하실 예정이고 김웅 의원이 출연하셔서 같이 건설과 플랫폼 좀 산업 재해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은 권리다. 안전을 잡아라.